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블로그 등을 통해 전해지며 때로는 실화라고 주장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단순한 창작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여름밤에 읽기 좋은 매우 길고 흥미진진한 한국식 공포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그늘 비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곳은 예로부터 어두운 전설과 함께 묘지로 사용되던 장소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꺼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용기 있는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모험을 한 적도 있었지만 돌아와서는 모두 한결같이 이상한 경험담을 말하곤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어느 여름밤 용기를 내어 그늘 비탈에 가서 캠핑을 한 두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도시에 살며 학기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 마을에 놀러 왔다가 그늘 비탈에 있는 낡은 저택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그곳에서 하루를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기괴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조 저택은 비가 많이 와서인지 곰팡이 냄새가 났고 곳곳에 금이 가 있었으며 벽에는 알 수 없는 낙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학생은 저택의 유일한 방에서 침낭을 깔고 캠핑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이 부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소리는 조금씩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 먼 곳에서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은 겁이 나서 다시 차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다른 한 명은 이왕 온 김에 용기를 내보자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어릴 적 서로 귀신 이야기를 나누며 누가 더 담대한지를 겨루던 그들의 오랜 경쟁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 하나를 챙겨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의 복도를 따라간 끝에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냈습니다. 오래된 문 하나가 조금 열린 채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차갑고 습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로 가득한 곳서 여러 건과 오래된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 저택에 살던 과거의 가족들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점점 기이해지는 형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한 벽에는 피로 쓴 듯한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방의 한쪽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급히 손전등을 그 방향으로 비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상자는 마치 누군가에게 선물하려 했던 것처럼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자를 여는 것이 두려웠지만 호기심이 이끌려 결국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놀랍게도 낡고 바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이 저택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은 점점 괴상하게 변해갔고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한 절박한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숨어있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집어삼키려 한다. 두 학생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나가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곧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고 급하게 저택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뒷걸음질치며 작은 저택의 문을 닫았을 때 쿵소리와 함께 마치 저택 전체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두 번 다시 그늘 비탈에 가지 않겠다고 서로 다짐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오래된 저택이 곧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들은 뉴스에서 새로운 아파트가 의문의 화재로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사고로 치부했지만 그들은 그날 밤 저택에서 겪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그날 밤에 이를 조용히 삼킨 두 사람은 다시 도시로 돌아갔고 그날의 공포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이 밤에 잠 못 이룰 때면 그 저택의 숨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방세가 저렴해서 큰 고민 없이 선택했다. 새로 이사온 기념으로 방을 정리하고 집 근처를 돌아보았다. 근처에는 작은 공원과 편의점, 오래된 횟집이 몇 군데 있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동네였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나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잠을 청하려고 하니 방 안이 어딘가 모르게 싸늘하고 낯선 느낌이었다. 특히 침대 옆 오래된 벽장 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새 집에 적응해야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후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온 어느 날 밤이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했다. 문을 열었는데 마치 누군가 방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 것이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안 곳곳을 살펴보았다. 화장실, 부엌, 작은 베란다까지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괜히 예민한가 보다 하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그날 밤 벽장 쪽에서 작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쥐가 있나 싶었지만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잠결에 들린 그 소리는 분명 도와줘 라고 속삭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놀란 나는 불을 켜고 방을 살폈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웠다. 다음 날 나는 옆집에 사는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 젊은 사람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반가워하셨다. 나는 어젯밤 일을 말하며 혹시나 전에 이 방에 누가 살았는지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약간 망설이시더니 이 방은 몇 년 전 살던 여자 대학생이 실종된 뒤로 계속 비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로도 이 방에 들어오려던 사람들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떠났다고 했다. 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생각하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소곤거리는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다. 점점 선명해지는 그 목소리는 나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갔다. 나는 결심했다. 벽장을 살펴보겠다고. 벽장을 열어보면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다시 밤이 찾아왔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천천히 벽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집 몇 개와 먼지가 쌓인 종이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누군가가 쓴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속삭이던 목소리의 주인공인 듯했다. 그녀는 고독함과 두려움을 일기에 쏟아냈고 마지막 몇 장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일기장을 들고 아파트를 뛰쳐나와 며칠간 친구 집에 머물렀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이사할 때마다 꼼꼼하게 방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방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공포의 대상일지 모른다. 얼마 후 그 아파트는 재개발로 철거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 속삭임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소름이 돋곤 한다. 과연 그 여자의 목소리는 어디로 간 걸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닌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나는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세 번째 이야기, 무더운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도심에서 벗어난 산속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도심의 빌딩 숲을 떠나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할 생각에 들떠 있었고 특히나 우리가 묵기로 한 펜션은 오래된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예쁜 집이라 기대가 컸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푸른 녹음이 우거진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숲속 깊은 곳에 시간이 멈춘 듯한 조그만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가에는 오래된 벤치가 있었고 벤치에는 무언가 긁힌 흔적과 함께 다소 흐릿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도망쳐라. 우리는 그 문구를 보고 조금 섬뜩했지만 장난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즈음에야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우린 오늘의 발견에 대해 웃어넘겼다. 하지만 식사가 끝난 후 분위기는 차츰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펜션 구석에 있던 낡은 라디오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누군가 채널을 돌리는 듯한 지지직 소리와 함께 듣기 어려운 낮은 음성들이 섞여 나왔다. 이곳을 떠나라. 그들은 곧 돌아온다. 라는 문장이 명확히 들렸다.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다. 우린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며 진정하려 했지만 곧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펜션 주변을 빙빙 도는 소리였다. 주위를 둘러보던 중 친구 하나가 자신이 펜션 관리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이곳은 오래전 한 가족이 실종된 이후 폐가가 되었고 얼마 전부터 펜션으로 개조되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점점 불안에 휩싸였고 결국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펜션 밖으로 나가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밖은 깊은 어둠 속에 잠긴 상태였고 손전등의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다. 친구는 서서히 발소리가 들리던 쪽으로 나아갔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때였다. 숲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며 나타났다. 겉모습은 사람 형태였지만 그 그림자는 인간이라기엔 너무나 컸고 기괴하게 뒤틀린 형상이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펜션 안으로 몸을 숨겼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막으며 떨고 있을 때 외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 밤 우리는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 깨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사이 창문 하나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공포는 이제 우리의 숨소리마저 삼킬듯이 다가왔다. 우린 그대로 웅크리고 앉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쯤엔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조심스럽게 밖을 살피니 아무도 없었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펜션을 떠날 준비를 했다. 길 건너편 우리가 처음 발견했던 그 연못가로 시선을 돌리니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새겨진 문구가 보였다. 너희는 운이 좋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펜션을 찾지 않았다. 그날 밤의 경험은 여름밤의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마치 서늘한 악몽으로 어느 한적한 숲에서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무언가를 꿈속에서 다시 만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